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8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어, 좀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싫어요. 뭐 이런 그 댓글 이야기를 했더니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도 또 새삼 깨달으면서 오늘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나타났던 뚜렷한 현상이 나스닥이 다우를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찾는 주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내구재 수주랑 주택 가격 지수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늘 좀 점검을 해볼 테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나오면서 위험 회피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대선 이후에도 승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요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 혹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의 완승,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승리,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승자가 결정 안 될 가능성, 요 가능성이고요. 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 부재자 투표 혹은 이제 우편 투표라는 거를 어, 개봉을 개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미국 그 우편 투표 하기 전에 현장 투표를 했을 때 현장에서 나왔던 그런 표들이 있잖아요. 현장 투표를 먼저 까보고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가 100장이에요. 그런데 100장 이상 바이든이 100장 이상 트럼프를 이길 경우에는 그냥 바이든이 승리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열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불복도 못하고 그냥 아유 미안해 그러면서 바이든한테 이제 대통령 자리를 물러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100표 이하로 현장 투표에서 바이든이 이긴다든지 혹은 트럼프가 이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편 투표를 열어봐야 되는데 우편 투표가 열리는데 시간 좀 걸릴 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니야 나는 못 믿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11월 3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누가 대통령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멕시코만 폭풍해서 유가가 2.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지역에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뉴스도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1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위기설은 뭐냐면은 밀린 집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게 이제 밀린 집세만 80조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이자에서는 코로나 백신 임상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반면에 대선 전의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잠깐 점검을 해보면 이제 그 다우 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요. 1% 정도 조정받았고 S&P는 0.3%. 근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0.6%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하반기 때 나왔던 계속 반복됐던 현상인데 나스닥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빅테크 혹은 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회사들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주식,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또 하나 5% 올랐던 자산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인데,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달러가 됐든 유로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모든 통화가 지금 정말 또 한 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고 있다가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5%나 어제 상승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변동성 지수도 상당히 올랐어요. 변동성 지수는 지금 3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2번 연속 올랐고,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 연결 지어서 보면 위험할 때 찾는 주식으로 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리는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리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0.8%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전망이 사실 저의 전망의 핵심이긴 한데, 금리는 저는 못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올라가는 흐름에서 여러 가지 뭐 기대감들, 뭐 경기 회복, 뭐 인플레 기대감 있지만 결국 이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은 다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반등했었던 그 원인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팔 등과 같은 소위 말하는 뉴 비즈니스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인텔, 그리고 AMD는 어제 자일링스 인수합병 소식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셉이라는 주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라고 해가지고 다 좋고 올드라고 해가지고 다 안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초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롱 뉴, 숏 올드였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숏 올드를 제가 이제 뺀 지는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숏 올드는 이제 지웠고요. 그리고 숏 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롱 뉴는 남아 있는 거고, 이 뉴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위험할 때 찾는 주식이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부터 나타날 현상들은 골라야 돼요. 고를 필요가 있어요. 뉴에 있는 업종, 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모두 주식이 다 좋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 연간 전망을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숏캐시는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올드 중에서도 고르게 되면 좋은 주식들이 되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상황 좀만 업데이트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가장 피크였고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지역이 여기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잡히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유럽 지역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를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32개 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가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아직 죽는 상황까지는 아닌데 입원하는 환자가 10% 이상 급증하는 지역이 이쪽 지역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아직 괜찮은 상황이고요. 미국 중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 지역이 이제 트럼프의 우세가 접쳐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데 사망자 수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2015년부터 19년까지 평균적인 사망자 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보여주면 이 분홍색 그 그림이 음영 지역이 어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봐도 앞서 이 그림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4월 달에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뉴욕 지역이라든지 뭐 마이애미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리조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 중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데모크래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음, 전쟁 동안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1918년에서 1943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50% 이상, 54% 이상이었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역시 민주주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50%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이대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X세대라고 불리는 1965년부터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이제 35살 정도 되네요. 이분들은 점점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야 민주주의 뭐 그런 것부터 사민주의 아니야 사회 민주주의 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자꾸 하반기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전망이죠. 21년 전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지금 뭐 매일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골디락스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고 골디락스의 그 주제는 뭐냐면 경기는 무조건 좋아져요. 내년에는 작년보다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나 디플레는 없기 때문에 연준이 멈추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고리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그런 배경이고요. 자, 이게 이제 코어예요. 코어. 되게 좋게 보는 이유이고요. 그 위에 지금 덮어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위험할 때 찾는 주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공지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저녁에 3프로TV에 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장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투자 환경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따 이제 9시 20분에 저희 이제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SK린 김수정 연구원하고 지금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정 연구원이 ETF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시간 내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